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0월 29일 아주 늦은 밤입니다. 이 영상은 안 다룰 수가 없기에 다루는데요. 제목을 제가 이명박과 문재인 그리고 박근혜 이렇게 달았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지만은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고고TV의 논조죠. 좌우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17년 확정이 됐고 10월 2일 날 구치소에 수감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1941년생이면 올해 80세죠. 17년 들어가면 100세까지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한 67세 정도 됐죠. 거의 다 한 25년 지금 결과 나왔으니까 역시 100세까지 살아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자, 지금 김종인의 비대위는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면은, 즉 이명박은 끝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면은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거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이 깜빵에 집어넣는 것은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인 걸 문재인이가 해낸 겁니다. 축하한다 문재인. 너는 아마 500년은 살지 않을까 하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거는 정치보복이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도 정치보복, 이명박이한테도 정치보복. 박근혜는 박정희의 후광을 입고 박정희 정신을 물려받은 우파의 본류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우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의 개념으로 이 정권을 칠 수가 없어요, 현재는. 박정희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 개념을 엄청나게 갖고 온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독재했죠. 그 독재한 걸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독재의 결과는 혁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명박도 역시 박정희와 정주영의 후광이 있었죠. 그죠? 이명박이야말로 우파 정신을 구현한 사람이다. 근데 정치 대통령이 되면서 보수 중도의 길을 걸었다. 정치에 환멸을 넣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박근혜와 이명박을 갖다가 깜빵에 집어넣은 것은 100% 정치 보복이죠. 그죠?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단죄하면서 우파 괴멸을 시켰고 박정희의 정신을 뿌리채 뽑아버렸다. 그 다음에 이명박을 갖다가 정치적 단죄를 함으로써, 그죠? 정치적 보복을 함으로써 이명박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응원했던 경제인과, 그죠? 대기업을 짓밟아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은 친박의 팬덤을 형성하고 있죠. 그거 이명박이 문재인이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실증적인 예로 계속 말씀을 드리죠. 4.15 총선 한 보름을 남겨놓고 박근혜 대통령 옥중 메시가 나와서 전부 다 화합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세력은 참패를 당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국민들로부터. 그 다음에 이명박 같은 경우는 이명박계가 많이 살아남았죠. 그죠? 공천에서 누굴 자르고 말고 할 것 없어요. 그거 다 보시면 돼요. 친박도 친이도 공천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박근혜계는 TK를 제외하고는 다 참패했고 이명박계는 PK에서 꽤 살아 올라왔다. PK와 서울에서. 그거로서 일단은 평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명박 같은 경우가 그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정권을 잃어가는 과정이 이명박 때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나 이명박이가 노무현으로부터 정권을 가져올 때에는 이명박 플러스 이인제를 하면은 노무현이 3배, 4배가 맞는 득표를 갖고 옵니다. 국민은 다 노무현을 버렸었다. 80% 이상이.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이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오는 중간에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에 대선 후보 경선 때 서로 물고 뜯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명박은 정권을 찾자마자 친박계를 갖다가 학살을 하게 되고, 그죠? 이 박근혜는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협조를 안 했다. 이명박한테. 그리고 이명박 말기부터 이명박을 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박근혜계가 즉 친박이 정권을 잡자 친이를 더 학살시켜버렸다. 친이가 친박을 학살시킨 이상으로 친이계를 갖다가 팽시켜버렸다. 박근혜의 4년 과정은 제가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박근혜나 이명박을 애정을 가지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명박 편도 아니고 박근혜 편도 아닙니다. 보수, 즉 좌파, 진보로부터 정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저는 안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4년 동안 이명박과 싸우는데 혼신의 영향을 기울였다. 문재인과 싸우는 것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그렇죠? 이명박 죽이기에 들어갔고 거기서부터 이명박 말기부터 박근혜 4년 동안 그럼 5년 동안 박근혜의 모든 관심은 이명박 밟기였다. 이명박이가 중도 보수를 진행한다면은 박근혜 같은 경우는 보수 우파 쪽으로 좀 좌우 중을 따지면 정치학에서 중도 쪽으로 많이 간 게 이명박이었고 우쪽으로 많이 간 게 박근혜였다. 그러나 범보수는 마찬가지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5년 동안 한 일은 이명박 말기부터 이명박을 죽이는 것이었지 문재인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탄핵을 당하고 쉽게 말해서 우파를 자랑스러워하시는 분들, 자유우파를 자랑스러워하시는 분들은 그 결과 우파 보수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우파 보수 내에서 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하는데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은 결과가 나타나서 문재인한테 정권을 헌납해버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비극인 거예요. 지금이라도 고고TV는 항상 그런 방송을 하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문재인을 물리치고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친이, 친박, 김무성, 유승민, 박근혜, 이명박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뭉쳐야 합니다. 보수가 분열하고 우파가 분열할 때, 최악으로 분열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주워갔어. 아, 보수 쟤네들 내부적으로 골목 터질 대로 골목 터졌구나. 저걸 치자 하고 들어간 게 시위였고, 세월호부터 시작을 됐었죠. 확실하게. 광우병에도 못 쓰러뜨렸죠. 그렇죠? 광우병도 못 쓰러뜨렸죠. 이명박을. 그런데 세월호부터 쓰러뜨리려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명박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사건 때문에 넘어갔다. 분열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반성을 하고 우리가 왜 정권을 뺏겼는가 하고 TK의 준동을 막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친이의 준동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저도 경북 사람이에요. 경북. 그리고 자, 이게 이명박에 대해서도 박근혜에 대해서도 이명박은 노무현이가 지 혼자 운지한재 그걸 이명박한테 뒤집어 씌웠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유도 없이 국정농단 일어나고 탄핵을 당하고 깜빵이 들어가 버렸어. 박근혜 잘못한 거 거의 없어요. 쉽게 말해서 가치를 갖다가 박근혜가 혼동한 것뿐이 없어. 보수와 진보의 가치, 대한민국의 정체성, 사회의 변화가 대해서 못 따라간 점 이런 것뿐이 없어. 소통이 불미한 점. 근데 이명박은 소통이 더 없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을 하면은 가장 소통을 많이 한 친구가 기업 프렌드로 가고 화려한 외교를 하고 화려한 경제를 가지고 가는 이명박일 뿐이 없었다. 그거는 소통의 전제하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런데 문재인과 박근혜는 독단적인 성격이고, 그죠? 후광이 있었다. 하나는 노무현이, 하나는 박정희.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 문재인도 지금 버림을 받고 있는 중이고, 벌써 버림을 받았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박근혜의 부활을 외치고 아직까지도 탄핵이 잘못됐다 그러고 잘못된 거예요. 탄핵은. 그러면서 박근혜를 복권을 요구하면서 빨아먹는 우파나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은 만만하게 박근혜부터 치고 이명박 쳤다. 민주당 애들이 박근혜 이명박이가 지금 17년 받자마자 끝난 거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처벌하겠다. 그죠? 그리고 그 주진우라는 애는 나와서 이명박의 비자금을 밝혀버리겠다. 해외 투자한 거, 해외 자원 개발한 거. 해외 자본 개발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나 성공적이다. 해외 자본 개발이라는 것은 100개 투자해가지고 한 개만 터뜨려도 성공인데 이명박은 벌써 2개를 터뜨렸다. 이명박이 한 것은 니켈 광산 이런 것들. 박근혜 대통령이 몇 달 후에 올해 안이나 몇 달 후에 끝낼 거예요. 쟤네들이. 상고심에서 확정이 되면 또 박근혜를 끝까지 조사해서 박근혜를 단죄를 하겠다 그러고 처벌하겠다 그러고 뭘 재판을 다 받는데 무슨 더 단죄가 필요한가. 그래도 저것들은 성냥이 같이 살쾡이 같이 굴줄이 넉대 같이 계속 물어뜯을 것이다. 그게 대선까지 간다. 대선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박근혜를 갖다가 애정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 이 문재인의 세력 대결이고 그게 4.15 총선이다. 지방선거다. 대총선이다. 전번에 되지도 않는 이야기였다. 국민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단순해요. 표피적으로 움직입니다. 대중은. 그래서 대중 힘이 무식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없었다. 탄핵은 무조건 잘못됐다. 그리고 이명박이 이번에 들어가는데 다스 문제다. 그죠? 다스는 누구 거냐? 다스는 이명박 거죠. 그러나 법률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스는 이명박이가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죠? 형제들이 갖고 있었다. 정주영이 30년 동안 이명박이가 정주영 회사에서 현대가에서 공헌한 곡으로 이거 갖고 가서 현대자동차에 정주영이나 정세영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먹고 살을 한 걸 준 건데 자기는 바쁘니 이걸 갖다가 가족 경영을 해버렸다. 주식이 없다. 법인 회사에. 그럼 이게 내 거 아니지 않느냐. 거기서 돈을 얼마 받아 먹었다. 그게 횡령이다 이렇게 되는데 횡령죄가 무슨 17년이가 그죠? 횡령 수십억 해먹은 게 1, 200억 해먹은 무슨 그게 17년이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스 변호 비용을 갖다가 140억인데 그걸 갖다 70억을 갖다 삼성에서 지원받았다. 삼성 미국 법원에서. 아니 170억을 갖다가 소송하는데 70억의 변호 비용이 드냐는 게 말이 되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당대 대통령이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것도 뒤집어 씌운 거다. 그게 어떻게 17년이 가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다스 변호를 맡았던 김석환 변호사가, 말을 합니다.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달러가 소송 대가가 아니다. 근데 요번에 이게 유죄가 나왔어요. 그죠? 그 돈은 2007년부터 김석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삼성 소송 자문을 맡아서 받은 돈인데, 무슨 돈이었느냐? 삼성의 미국 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했고, 그 대가로 받은 70억의 소송 비용이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다스 소송 비용으로 문재인과 문시족들이 엮어버렸다. 대법원장은 김명수고, 문재인의 계획대로 김명수와 대법원 판사들은 움직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판사 검사들이 움직였다. 이걸 주도한 게 누구야? 윤석열이죠. 그래서 우린 윤석열을 잊으면 안 돼요. 윤석열을 우리 대권 후보로 가져가면 안 돼요. 이 김석환이가 말하는 게 다스 소송은 한국 대통령 사건을 무상 변론해줬다. 그래서 김석환 법무법인에서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무료 변론이 불가하다. 아니 어떻게 140억 원짜리 소송에 무슨 변호사 비용이 70억 원이나 드냐. 우리가 삼성을 갖다가 쓰리 쿠션으로 왜 70억을 거기서 받느냐. 삼성에서 받은 70억은
미국 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에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도 이게 유죄가 돼버렸어. 어? 그런데 오늘 대부분 선고를 보니까 어이가 없다. 다스는 가족회사고 이명박 형은 이상 누구야? 이명박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을 했고 이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운전수가 부른 거에 대해서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짓고 17년을 때렸다.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했다. 그 근거도 확실하지가 않다.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도 마찬가지다.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 K스포츠 재단 건은 뇌물로 판단하면 지금 모든 기업체들이 사회 환원을 위해서 돈 주고 있는 게 모두 뇌물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죠? 기업 회장이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서 묵시적 뇌물, 국내의 간식법으로 뇌물이 된다면 지금 모든 정관계 인사들과 대통령은 뇌물 받아먹는 놈들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검사들이 막 커밍아웃 하고 있죠. 문재인과 추미애를 치기 위해서. 걔네들이 하는 말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을 국정농단을 수사한 그 검사들이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정권 가져오면 이거 싹 뒤집을 수 있는데 그런데 뭐냐 초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사실을 깊이 안 보죠.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말 어쩌고 저쩌고 K스포츠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기에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먹었대. 이명박이가 말이야 자기 회사 그 대기업 회장까지 한 친구가 말이야 돈 벌기 위해서 자기 형을 갖다가 바지 사장으로 넣어서 돈 빼먹었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일반 국민들은 최소한 60% 이상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과하면 돼요. 끝났으면 사과하면 돼. 재판 끝나고.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돼. 사과 안 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사과하고 정권을 잡고 나서 복권시켜주면 돼. 재심 붙이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사과하다니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일반 대중은 무식하다. 고고TV를 시청하시는 분들 말고 고고TV 시청하시는 분들 다 지성인을 알아요. 일반 대중은 시류에 흡설리는 일반 대중은 단순 무식해서 그들은 무식함이 무기다. 그들이 세상을 결정하는 시대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이명박 박근혜 사건은 이렇게 15분 16분 찍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100% 조작이며 사기며 정치보복. 정치보복도 있긴 한데 완전히 치졸한 거야. 결론. 어느 나라 어느 세계에서도 동서고금의 역사상 그죠? 아주 내란죄를 지지거나 이적죄를 저지르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탄핵을 한 역사가 없다. 그것도 선진국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가지고 그죠?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국민이 불안감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그죠? 타협을 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재인은 악성이다. 악성. 악성이고 문재인은 향후 500년이든 600년이든 가야 한다. 깜빵해. 그 밑에 쫙 즉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인사들이 한 300명이 재판을 받고 깜빵을 갔죠. 얘네들은 3,000명 최소한 3,000명 가야 한다. 이 뒤치다거리 하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뭐야? 국민의힘이 안 바뀌니까 수구 꼴통들이 또 진다. 또 지면은 완전히 씨가 마를 것이다.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튜브도 못해. 문재인이가 재집권하면 진짜야.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유튜브 못해.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 화이팅.